시청자 여러분, 국물 없는 기자회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애도 기간이었는데 윤석열이 가져간 애도 기간이죠. 그러나 우리 애도 기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를 위한 획기적이고도 분명한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애도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국물 없는 기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묘성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정상균 기자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동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래요. 참, 이 참사와 관련해서 일주일 지났는데 책임지는 인간 하나 없습니다. 예.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말은 나왔어도 자리를 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이상민이 물러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나 봐요. 근데 자기는 자리를 지키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혹시나 자리를 던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지. 너희들이 그럴 놈들이지. 예. 이 정권의 그 특징을 보니까 뭔 사과를 하거나 책임을 지거나 그러면은 지는 걸로 알아요. 모든 걸 다 승부로 이걸 다 치환시켜 가지고 대결 논리에 젖어 가지고 여기서 내가 이 등을 보이거나 혹은 뒷걸음질 치면은 지는 것이다. 상대에게 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지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겠다. 야당한테 지는 것뿐 아니라 국민에게 지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아주 각별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이러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죠. 이대로 그냥, 160명 가까이 죽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없다면은 싸워야죠. 이런 일 두 번, 세 번 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사를 중앙일보 기사가 중앙일보에 썼더라고요. 이상민 장관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 기사를 자세히 보면 되게 재밌는 그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네. 대부분 이상민 장관의 자진 사퇴론을 멘트한 사람은 국민의힘 쪽입니다. 저기 정당. 네. 네, 정당 국민의힘. 쪽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네. 선을 긋고 있는 건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입니다. 이미 윤핵관 축출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 당은 여당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그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조중동에 익명으로 멘트를 내고 그게 기사가 나는데 대부분 거부당합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랬을까? 중앙일보도 틀림없이 대통령실의 뜻과 같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 텐데 왜 이렇게 항상 기사가 나올까? 이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면서 압박하는 용도로,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지 않고서는 지지율 떨어지고 다음 총선 몰패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일종의 엄프라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꿋꿋하게 그냥 내 갈 길 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야당은 고맙죠. 예. 이런 그 소소한 대결에서도 안 지려고 하면은 큰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예. 오늘 행안위 전체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상민 장관 출석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유튜브로 중계된 걸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네.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질문하는 국민의힘 의원이나 음. 대답하는 이상민 장관이나 참 답답합니다. 네. 그 사람들한테 전혀 기대하는 바가 없으니까.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답답합니까? 아니, 민주당은 그래도 좀 잘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됐습니다. 네. 예. 그래요. 지난 주말에 이제 광장에서의 촛불 집회는 웃음기가 싹 사라진 아주 차분하면서도 결기에 찬,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주간 경향이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보니까 그 애도의 탈정치화는 이제 불가능해졌다. 예, 애도의 탈정치화. 그러니까 야, 애도만 해. 이거 갖고 제 정치적 그 논쟁거리로 만들려고 하니? 그냥 애도만 해. 이게 사실은 조선일보 등 이런 윤파 매체들이 이제 계속 강요하고 있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를 탈착한 애도는 불가능해요. 야, 저희 지난 토요일에
집회 현장이었단 말이죠.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숭례문까지 꽉 찼네요. 저게 9,000명이랍니다. 네. 저게 9,000명이래요. 경찰에서 원래 한 10,000명 정도였다가 한 저녁 되니까 2만 명 정도로 수정을 했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 수정이 됐어요? 네, 근데 뭐 기자들 뭐 그 얘기도 그렇고 한 5만 명 정도는 모였다 최소한. 외신에서는 뭐 10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예. 근데 그 지난번에 그 많이 모였을 때 10월 그때가 22일이었나요? 예, 10월 22일. 그렇죠. 10월 22일에는 16,000명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난주는 그보다는 덜 모였을 거 아니야? 어? 그러면은 16,000명보다 못한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저기 헬로윈 축제는 10만이 모였다는 거고. 근데 다 이 집회 시위 이거 막느라고 경찰력이 여기 집중적으로 투입됐고 그쪽은 200명도 아니고 137명인데 그중에 50명이 마약 단속반. 그 주변에 빈 공간을 지키는 경찰이 또 200명 됐다고 하고. 예. 얘네들은 그 저기 발표라도 좀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몇만 모였다고. 16,000명보다 못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10만 명 모인 곳은 지키지도 않고 안전관리도 하지 않고 얘네들의 관심은 오로지 정권 안전이지 시민 안전이 아니었어요. 예. 자, 그렇다면은 반성하지 않는다면 책임자가 처벌은 고사하고 물러나지도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제2, 제3의 참사는 또 일어납니다.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낙탄 사고 났을 때도 사람 많이 있는 곳엔 모이지 마시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빈말이길 바랐는데 어떻게 된 것이 그게 또 불행하게도 또 적중이 돼서 참 여러 가지로 아유 괜히 그 쓸데없는 말을 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네. 자, 저희는 애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효성 기자님 어떤 얘기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저부터 예, 할까요? 예. 미디어오늘 기자 좀 참고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달 29일 밤 이 참사가 벌어진 직후에 일부 언론이 참사의 원인을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두는 논조의 기사를 쏟아냈잖아요. 근데 뭐 대부분 사실 제목만 봐도 본질에서 벗어난 억지 주장이다라는 게 보여졌고 또 뭐 2차 가해 준하는 거였지만 충격적이었어도 타격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눈에 띄는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네. 외신이 한국 헬로윈 문화를 지적했다라고 보도한 것들이어서 네. 외신이 지적했으면 왠지 좀 솔깃하기도 하고 신뢰가 있어 보이는 듯한 정말 한국의 헬로윈 문화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네.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한번 보았죠. 네. 그런데 문제의 보도들은 모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인용한 것들이었는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썼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말하기를 아이들이 사탕을 얻는 헬로윈인데 한국에서는 클럽 가는 날이 됐다라고 적었다고 했고 네. 이렇게 비슷한 논조로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이렇게 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합니다. 문화가 변질됐다라고 지적하는 거였고요. 그 사탕을 줘야 되는데 클럽 네. 간다고 그게 변질된 거예요? 변질됐다. 뭐 네. 이렇게 그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을 했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네. 뭐 변질, 변모, 지적, 꼬집었다. 뭐 이런 표현들. 근데 뭐 그게 비난할 거리인가요? 그쵸. 왜 그게 그렇습니다. 문제가 네. 되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뭐 어떤 문화든 받아들이는 수용자에 의해서 아유, 상황에 그- 의해서 변화할 그 수 있는 거고 나라에서 또 다르게 또 이제 그쵸. 뭐 토착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이 문화인데. 예. 아니 근데 그 어디더라 하여튼 중앙일보에서도 비슷한 기사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해외에 가보니까 외국에서는 그냥 할로윈 축제가 그냥 아이들이 그냥 사탕 받아다니고 네. 막 문 두드리면서 그냥 사탕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음. 행사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런다라고 하는데 아닌데. 근데 그 뉴욕 거기 그 뉴욕 그 미국의 이제 시골 마을 같은 데 가면 당연히 그렇게 행사를 하고 네. 그 뉴욕의 또 타임스퀘어 같은 데 가면은 또 전혀 다른 그쵸. 분위기거든요. 그 뉴욕 지하철 모습이 찍힌 게 있는데 오징어 게임 분장하고 음. 그렇게 어른들이 지하철 타는 모습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해도 이건 온당치 않은 건데 예. 외신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예.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 원문을 보면 지적이 아니라 그냥 설명, 현상에 대한 설명만 있었거든요. 지적이라고 하면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네네.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은 서울 헬로윈 행사에서 최소 151명이 사망했다. 그 당시에 사망했다라는 기사에서 뭐 현장 소식, 현장 상황, 당국의 대처, 해외 정상들의 반응 종합적으로 짚는 기사였어요. 네. 그 중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은 딱 2줄 정도? 지적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설명. 그러니까 그냥 한국에서는 할로윈은 아이들이 사탕을 주고받는 날로 기념되진 않는다. 최근 몇 년 동안 20대 안팎의 젊은이들과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은 할로윈을 코스튬을 입은 클럽 이벤트로 만들었다. 그냥 아니,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네요. 네, 변질이나 뭐 꼬집는 것이 아니라 예. 그냥 한국은 이렇다. 이렇게 소화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또 사탕 주는 게 정통이고 클럽 가는 건 비정통, 2단, 사이비 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어디서 인용했다고요?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경제 파이낸셜도 다 근데 이 읽었습니다. 기사가 좀 심각한 기사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체 아까 김효성 기사도 얘기했지만 전체 기사 중에 딱 2줄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국제 전문, 국제 담당, 국제부 기자들이 그 부분만 딱 포인트를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인용해서 보도할 정도면. 네. 근데 메이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아마도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네. 메이드. 그러니까 할로윈이 아이들 사탕 받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20대들이 예. 주로 이제 뭐 코스튬도 하고 그런 클럽 이벤트로 만들었다. 뒤에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메이드. 근데 그 자체로도 정확하진 않아요. 아니 유치원 같은 데서 사탕 줍니다. 그쵸? 거기서도 그렇게 하지만 또 클럽 가가지고도 놀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잘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2줄은 의미가 없는 네. 거예요. 네, 그냥 그렇지. 무시해도 좋을 정도였는데 왜 우리 매체에서 특히 조중동을 비롯한 이 매체에서는 그 부분을 톡 집어서 그것도 메이드라는 단어를 변질이라는 사실상의 제가 봤을 때 왜곡 번역을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을까? 결국에는 그 이태원에 그날 밤 간 사람들 놀러 간 거 아니냐. 그 니네 잘못이 있다라는 게 은연중에 깔려 그렇지.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에 그 책임에 있어서 거기 놀러 간 사람들도 탐목한다. 뭐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뭐 사실 다른 방송에서 했던 시간상으로 좀 못했던 얘기를 지금 이 방송에서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정준희 교수가 진행한 열린 토론이 있었어요. 그때 이 이태원 12구 참사 얘기를 하면서 언론 보도 얘기를 하면서 지금 김효성 기자가 얘기한 이 월스트리트 저널 이 기사와 관련해서 그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자를 2부에 게스트로 모셨어요. 네. 근데 저는 제작진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 기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별다르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 정준희 교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뭐 다른 패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씩 이견이 있었는데 특히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메이드가 네. 어떻게 변질로 해석이 가능하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 기자가. 네,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매우 왜냐하면 사람을 불러다 놓고 얼굴 앞에서 얼굴을 붉힐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우회적으로 그리고 옆에 이정훈 교수나 정미정 박사도 좀 우회적으로 이렇게 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방송 관계자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얼굴 붉히고 아니, 얘기를 해야지. 그분은 계속해서 논지를 주장을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내가 김용민 이사장이 어떤 얘기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김용민 이사장이 또 내 얘기에 반론을 해. 그러면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것 같다고 여기서 끝내잖아요. 네. 계속 하는 거야. 그 얘기 듣고 있다. 근데 그건 아닌 거야.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확고해. 이거를 보다가 진행자인 정준희 교수가 약간 빡이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톤이 좀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클로징 멘트도 못하고 지금까지 열린 토론에서 이렇게 끝났거든요. 네. 제가 그 토론을 딱 보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는 사실 왜곡 번역을 한 거거든요. 외국 그렇죠. 번역이지 네. 그게. 주장 근데-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길래 형님이 거기 토론에 나가신 거예요. 근데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들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거는 명백한 사안이라고 봤거든. 그러니까 그 이제 중앙일보 기자는 이게 지금 자기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우기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줘봐. 그러면 회사 들어가서 비용신 소리 들을 거 아니야. 어? 너 왜 가가지고 쉴드도 안 치고 너 그러면 백기를 들고 나오니? 그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그러니까 회사가 전체적으로 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이거 좀 깎고 들어와야지. 뭐 물 타고 들어와야지.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그냥 바득바득 우긴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게 시청자들이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판단. 왜냐면 네. 댓글이 다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조중동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김효정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쓴 매체가 문화일보,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 매일경제 다 이렇게 썼어. 네. 다 저기 변질됐다. 예. 아니 그래서 이번 참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가 네. 묻고 싶은 거예요. 변질되면은 이게 뭐 그러니까. 불법이야? 불법도 아니고 게다가 또 국가가 변질된 할로윈 축제 간 사람들은 안 보호해줘도 되나? 그러게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아니 그걸 뭐 그따위 기사를 실어요. 그것도 오역을 해가지고 저는 이거 제가 대한민국의 그 언론사에 계신 국제부 기자를 전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는 국제부 기자들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했던 그런 금요일이었어요, 지난주. 그래요. 아이고 이것도 아주 골 때리는 친구들이네. 그걸 왜곡을 해? 그 뭐 탄 도줄 되는 걸 갖고 그렇게 그것도 왕창 길게 썼죠. 그 기사는 또. 그렇죠. 그럼요. 예. 네. 외국 인용해가지고 외국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한다. 할로윈 축제가 문제였다. 네. 그 정부가 다 온팡 다 뒤집어 쓰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길 바랐던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할로윈 축제인데 할로윈 축제인데 응. 아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들이 얼마나 많은 뭐 연말 연초만 해도 막 타임스퀘어 같은 데 막 100만 명 그럼요. 모여가지고 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장 뭐 그런 것도 크리스마스 하고. 뉴욕? 네. 네, 아, 뉴욕에서도. 영등포 아니고. 영등포는 네. 영등포도 그 타임스퀘어 있어요. 그럼요. 네. 영등포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영등포를 무시하는 말이 되나 영등포가 이게? 대한민국 땅인데. 이런 게 외국인 거죠. 너무 사대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어. 사대주의까지 갔습니다. 아까 그 중앙일보 기자랑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영등포 너무 무시하는 타임스퀘어 경향이 있어. 엄청 큽니다. 나 영등포인 줄 엄청 알았어요. 지금 네. 100만 명이 모인 적이 있었나? 영등포에? 거기 100만 명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많았거든요. 어쨌든. 네네. 근데 뭐 굉장히 뭐 해외에서는 뭐 새해 파티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그럼 다른 시골 마을 가면은 다 집에서 뭐 다른 도시 마을 가면 집에서 다 가족들하고 보내는데 그거 변질된 겁니까?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축제를 하면? 크리스마스 그 예수님 생일인데 그러면 술 마시는 어른들은 변질될 겁니까? 변질된 거네. 그건 보니까. 변질된 거 맞지. 그러네요. 아니 교회는 다 술을 못 술은 먹게 끊어야 하는데 합니다. 말이죠. 네. 왜 그 크리스마스에 술을 먹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를 중요하게 그렇죠. 포인트를 찝어서 그것도 왜곡해서 번역을 했는데 응.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 와, 나는 좀 충격이네요. 답답하더라고. 이게 기본적으로 그쪽에 좀 깔려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냥 박성중이 그 이제 언론에서 미리 이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거기 갔다라는 식으로 야, 책임을 돌리고 진짜 있죠. 언론한테 또 덮어씌워. 그랬었어요. 참 이거 MBC가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MBC가 잘못했다고. 네. 그런데, 안전하다고 뭐 사람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야. 사람들이 그걸 휩쓸려서 뭐 갔다. 젊은 여성들이라는 표현도 했죠. 아니 뭐 물론 그 MBC나 뭐 KBS나 이런 곳에서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좀 안전을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데 이 행사는 매년 있었던 행사고 그렇지. 매년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갔던 행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안전관리하는 거는 다 기본적인 상식인 건데 뭐 그 행사가 있었다는 보도를 했다는 것만으로 그게 책임을 더 돌리고 아니 박성중 말이 언론이 괜찮다고 난리쳐서 이태원에 여성들이 몰렸다. 아니 언제 괜찮다고 했고 또 괜찮다고 말한 것이 난리 수준의 그런 그 막 떠벌림이었습니까? 아니 사실 괜찮죠. 뭐 이태원에 뭐 코스튬 위험한 입고 데입니까, 가서 거기가? 뭐 술 한잔 네. 마시는 게 아니, 뭐가 나빠요 그게. 아니 그러면 여의도 불꽃 축제 할 때 모든 언론들이 여러분 거기 사람 엄청 보니까 가지 마세요 뭐 이렇게 방송해야 돼? 하나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지. 아니 뭐 또 홍보를 해줬어 많이. 그거 진짜 거기서 사고 났다면은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할로윈 축제는 매년 있었던 행사고 만약에 그 논리라면은 뭐 세월호 참사 때 여러분 배가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타지 마십시오. 수학여행 그냥 무트로 가세요.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성중 명절 때 논리라면? 뭐 버스 예약하고 대중교통 예약 KTX 예약하고 여러분 KTX 복잡하고 위험하오니 KTX 타지 마십시오. 뭐 이래야 돼?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박성중 저 친구는 저기 서초구에서 출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당선되니까 아주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영남 의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강남이라고 좀 부르는데 영남 강남. 영강남. 영강남에서 당선된 사람들 수준이 아주 현저히 떨어집니다. 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저 논리는 진짜 거기 간 분들을 비난하는 논리와 그게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죠. 당연하죠. 왜가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말이죠.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여당의 정치인들이 간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놈들 여당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질 아무런 의지도 없는 놈들이고 사고 터지면 다 그 피해자들한테 전가시키는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 아유 정말 참 제가 그래서 이미 다 예견했지 않습니까? 정말 얘네들 짚고 나면은 난리 난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질 거라고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고 정말 그래서 뭐 정말 뭐 이성을 잃었다느니 폭주한다느니 뭐 이런 소리도 들어가면서 제가 그 대선 국면에서 얘기했던 게 다 이런 일들을 다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제가 뭐 신박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예견했던 바입니다. 나라를 정말 걱정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꼬아온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뭐 문 대통령이 좀 잘못 봐서 이제 임명한 검찰총장인데 이런 사람을 꼬다가 지금 대통령 시킨 거 아니에요? 그 윤석열이 어떤 사람입니까? 꾼겨? 꼬아온 거 아니냐? 강원도 사투리입니다. 강원도 사투리예요. 그 꼬아왔잖아요, 사실은 저쪽에서 꼬아온 건데,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들이 대통령으로 모셨던 박근혜 40년형을 때린 사람입니다. 구속시킨 사람이고. 뭐 기본적으로 저런 게 없어. 배리 없어 배리. 예. 아이고 참 한심한 일입니다. 예, 저희 광고 좀 할까요? 예, 지금 뭐 전자레인지가 다 돌아가서 지금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그래요. 어이구 오늘 카레 라이스네요. 예. 자 우리 카레 라이스 좋아하시죠들? 좋아하죠. 3일 카레. 3분 3일 카레가 카레. 아니라 3일 카레입니다. 3일 석 달 동안 동안 구웠다는. 3일 동안. 예, 그렇습니다. 3일 동안 만들어서 맛이 아주 깊습니다. 네. 예, 3일 카레. 예,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카레. 네. 냄새가. 기가 막히죠? 이게 3분 카레하고. 치즈인가요? 그러니까 치신 것 같은데요. 이 냄새가 이게 그 양파가 아주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향긋하네요. 정말 그 맛이 이제 일품이에요. 자, 여러분, 먼저 우리 3일 카레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한 주 동안은 광고가 없었는데 다시 이제 조심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자, 3일 동안 만든 카레, 3일마다 먹는 카레, 3일 카레입니다. 그래서 진짜 3일 카레. 네, 그렇습니다. 3일 카레는 양파를 듬뿍 볶아서 오랜 시간 카라멜라이징해서 양파의 감칠맛을 극대화시켜 만든 건강식 카레입니다. 반숙 계란 후라이와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고 돈가스 소스 대신 드시면은 전문점 못지않은 맛을 댁에서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드셨던 카레와는 긴장하셨나봐요. 완전히 다른 맛을. 생김치 싸듯이 드시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드셨던 카레에서는 이래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예, 지금까지 드셨던 카레와는 완전히 다른 맛을 보여드립니다. 맵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합니다. 검색창에 3일 카레 검색해 주시고 스토어 찜을 해주시면은 사장님이 직접 양파를 볶는 모습을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왜? 네. 특별한 메리트는 없네요. 그래요. 양파를 볶는 걸 보여주시는. 양파를 볶는데 직접 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으로 양파를 이렇게. 하늘로 올려가지고 칼로 짜자자자자자 하늘로 올려서 짜자작 짝짝짝 해서 바로 프라이팬으로 떨어져가지고 네네. 그래서 볶는 네. 그런 기술도 이제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3일이나 걸려요. 예. 자, 주문량이 많아서 발송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TV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보시고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기다린 보람이 있을 겁니다, 치즈가 여러분. 그냥. 여유를 가지고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문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1인분 인 한 팩을 서비스로 또 증정해 드립니다. 몸에 좋은 양파와 카레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3일 카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어떠세요? 드시니까? 저 집에서 사실 몇 개 먹었거든요. 어. 이미 주문해가지고 먹었었는데 여기서 먹은 게 더 맛있는 것 같죠? 오. 네. 아 이게 한 끗 차이긴 한데 야, 치즈를 잔뜩 넣었네. 네, 치즈가 아주 이 3분 카레하고는 네. 맛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3분 카레. 오뚜기 참 좋은 회사긴 한데, 예. 너무 많은 분야에서 지금,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카레는 3일 카레한테 주는 게 어떨까. 자, 그래요.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카레가 어우, 치즈가 아주 그냥 뭐 어마어마하네. 예. 진짜 질적으로 약간 다르네요. 네. 오. 깊은 맛이 나죠. 이게 뭔가 이거는 양파야, 양파. 네. 양파 못 드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는데, 양파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쇄신시켜 드립니다. 아, 이게 진득한 맛이 이게 양파구나. 아, 그렇지. 양파야, 양파. 이거 이제 좀 고급 레스토랑에서 좀 먹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저기 있네요. 조금 더 그 삼육 카레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광고 모델로 양파 씨를 섭외를 하고 가수 양파 씨. 지금도 노래 불러? 그래요? 양파 씨가 어떻게 지내시나 모르겠네. 응? 네? 20년 전에 그게 아주 정말 엄청난 인기를 모았던 엄청 인기 많죠. 인기 애송이의 많았죠. 상. 네. 잠 못 이루지. BGM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이제 3일 카레 그 양송이 카레는 양송이 카레도 있나요? 양송이의 사랑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네. 옛날에 그저 검은 머리 그 굉장히 그거 좋아요. 아주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정신이 없네. 그렇죠. 여기 휴지 있습니다. 네.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계속 치즈가 딸려 들어와. 목구멍을 막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카레. 진짜 그동안 저 맛보셨던 카레는 다 잊어주셔도 돼요. 이제 진짜 새로운 카레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아 이거 진짜 새롭네요. 이제 먹어봤던 카레 중에. 네, 그래요. 일단 양파 때문에 맛이 깊고 거기다가 치즈를 얹으니까 새로운 맛. 고소해서. 사실 말할 틈이 없네요, 진짜. 치즈가 계속 들어와요. 입안으로. 치즈 공격. 이게 고기도 안에 좀 갈려서 그러네요. 들어있네요. 네. 고기. 이거 저기 돈가스의 소스로 쓰셔도 좋아. 아, 그러네. 카레 라이스뿐만 아니라 그러네. 카레 돈가스. 맞습니다. 돈가스의 소스로 사용해도 좋을 만큼 맛이 깊어요. 돈가스, 비우가스, 생선가스, 비우가스 진짜 오랜만이다. 네, 진짜 오랜만이네. 이산화가스. 네? 이산화가스. 이사님께 치즈 좀 더 넣어주세요. 말 좀 못하게. 말 좀 못하게. 제가 이렇게 김장 담그듯이 이걸 이렇게 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요. 아유, 드시는 법을 알아. 그러죠. 임혜성 기자님이. 야, 잘 만들었어. 정말 명품이야. 내가 분명히 점심 먹었는데. 저도 먹었어요. 오뚜기 카레 이런 거는 좋아요. 좋은 오뚜기 카레인데 3일 카레가 더 좋습니다. 네. 내가 분명히 점심을 먹었는데. 누가 다 드셨네요. 이게 치즈가 먹는데 이게 쭉쭉 할 때 좀 그렇지. 이거를 맛있네요, 진짜. 인도에 수출해 보면 어떨까? 카레의 본고장. 아마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을까. 모다 총리가 3일 카레. 네.
근데 좀 인도보다는 좀 약간 좀 일본식에 가까운 카레 느낌이 좀 나는데 그렇지. 하이라이스 느낌으로요. 여기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토핑을 좀 곁들이면 되게 비싼 값에 팔잖아요. 여러 가게에서. 네. 이거 3일 카레 있으면은 뭐 굳이 비싸게 안 주고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인도는 향신료 향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양파가 들어가서 카레 그 소스 자체가 매우 깊어요. 그래서 진짜 일본 카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100% 이거 먹습니다. 아, 맛있네. 정말 저도 다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3일 카레. 여러분,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게 치즈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 그러게요. 그래요? 3일 내내 먹어도 안 되겠네요. 3일 내내 먹어서 3일 카레예요. 네. 예전에 제가 정말 한번 음식에 꽂히면은 질리고 물릴 때까지 이제 먹는 좀 경향이 있는데 예전에 그렇게 먹었던 음식 중에 이제 오징어 짬뽕 라면이라고. 오점 맛있죠. 네. 처음 나왔을 때 인생 라면이다 해가지고 내가 그걸 한 박스를 사가지고 다 먹을 때까지 몇 끼를 그걸 먹었어요. 몇 끼. 그것만. 그렇지. 낮에는 또 그 근처에 식당에서 회사를 가시니까. 육개장자라는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늘 육개장, 아침 저녁으로 오징어 짬뽕 라면. 똥도 빨갛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속에 부담. 아니, 나는 그 한번 꽂히면은 아주 물리고 질리도록 먹죠. 네, 한 3박스 먹고 이제 조금, 이제는 좀 덜 먹어도 되겠다. 3박스 먹고. 네, 3박스 먹고. 네. 날마다 그것만 먹었어요, 진짜. 네. 갑자기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20년 전인데. 22년 전. 그때는 저희 집에 신문 2개를 제가 구독을 했습니다. 어떤 거요? 조선일보하고 뭘까요? 나머지 한겨레. 하나는? 보통은 한겨레가 나오겠죠, 이 상황에서. 국민일보. 스포츠 조선일보. 조선일보 애독자. 열독자. 그거는 껴주는 거잖아. 아니. 그때 따로 받았어요? 속초는 아. 공정 거래가 네. 이야. 근데 이제 스포츠 조선하고 스포츠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만화 보려고요? 허영만의 그 사랑해라는 여기 변태섭이라고 나오거든. 그 캐릭터가 너무 좋았어요. 예. 그 조선일보도 보고 스포츠 조선도 보고 조선일보 가족이었지. 내가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소년 조선일보 명예기자였어요. 이야. 이 조선과 인연이 좀 깊으시네요. 아주 깊어요. 네. 네. 중학생 때는 중학생 조선일보. 아하. 예. 그렇게 정말 조선일보하고 깊은 오지간해서 중학교 가서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그 이제 중학교도 이제 그 판촉을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들었던 모양이지. 아하. 예, 그래서 그때 봤던 기억이 나고 제 기사도 실린 적이 있었어요. 아하. 그리고 또 한번 제가 언제냐, 그 대학생 때는 또 이제 조선일보에 독자 투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들어가 보면은 김용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조선일보 독자 투고란에 나오는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사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축산의 성지. 네, 그렇죠. 축산의 성지. 뭐 어떤 내용을 기고했습니까? 그때는 신문에 실리는 게 재밌어가지고 막 별의별 말도 안 되는 논평을 막 썼어요. 근데 다 실어주더라고. 뭐 심지어는 저런 것도 했어요. 이찬진이라고 알지? 네. 이찬진 정치하는 게 뭐 어떠냐? 뭐 이런 걸 다 나보내고. 네.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고려는 안 주더라고. 그때 받았던 독자 게 투고니까. 아니죠. 네. 독자 투고. 아니 원래 주는데 나한테는 안 주더라고. 실어준 걸 영광으로 알아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뭐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받았나? 기억도 잘 안 나네. 자, 다 드셨죠? 네.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또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야, 싹 비웠네. 네. 남기지 않고 싹 비웠어.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싹 비웠어요. 자, 이번엔 좀 드셔야 될 것 같아. 이번엔 찹쌀떡. 빵준서 찹쌀떡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요거 이렇게. 딱 시적절한 타이밍에 또 찹쌀떡 그래요. 먹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디저트는 찹쌀떡이죠. 그럼요. 우와. 아유, 예. 고맙습니다. 요즘 붕어빵 드셔보셨나요? 요즘 못 먹어본 하나에 거 1,000원이라면서요, 붕어빵이. 어디 저기 비싸네요. 모 지하철역에 그 붕어빵 파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긴 1,500원 한 마리예요? 하나에? 한 마리.
와, 진짜 비싸다. 거기 약간 럭셔리 붕어빵이라고. 아, 럭셔리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방어만 하겠네. 아니, 내가 그래서 방어빵 아니에요, 방어빵? 가격만 확인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와, 또 너무 놀랐어요. 진짜. 와, 진짜 비싸구나. 요즘 저기 그 수산물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난 소개를 해야지. 난 소개를 해야지. 예. 자, 여러분, 빵준서 찹쌀떡 되겠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잘 나가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바로 빵준서 찹쌀떡입니다. 견과류 가득한 갓 빚은 수제 찹쌀떡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공인 제11대 제과 명장, 박준서 명장이, 이거 그분이 먹는 거 아니에요? 28년의 연구 끝에 완성한 레시피가 되겠습니다. 맛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팥을 으깨지 않고 듬뿍 설탕은 적게 넣어서 달지 않은 팥소와 호두, 마카다미아, 맛밤을 섞어서 고소한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게다가 낱개 포장으로 편의성까지 갖췄습니다. 게다가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11월 14일까지 빵준서 찹쌀떡 3박스 세트에 한해서 추가 할인이 진행됩니다. 네, 이미 40% 할인 판매 중인데 거기서 또 추가 할인을 한다는 것이죠.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 찹쌀떡의 계절, 수능이 있는 계절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11월 17일 수능을 맞이해서 주변 수험생들께 선물하시라고 추가 할인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보다 저렴하게 빵준서 찹쌀떡 즐기시기 바랍니다. 되게 꼭 맛있다.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달달한 찹쌀떡으로 영양 보충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빵준서 찹쌀떡 한 박스 6개 들어가 있는데요. 15% 할인된 14,900원이고요. 빵준서 찹쌀떡 3박스 6개 들어있는 거 한 박스 3개지요. 28,500원. 그러니까 46% 할인입니다. 자, 반값에 제과 명장 박준서의 찹쌀떡을 구매하실 기회가 있는 기회입니다. 네. 자, 물론 김용민닷컴은 찹쌀떡 한 박스만 구매하셔도 배송비 빵원이 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드셔보시니까. 너무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원래 이게 약간 얼려서 먹는 거예요? 더 맛있죠.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지금 얼려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안에 견과류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엄청 고소해요. 지난번에 먹을 때 그냥 먹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되게 고급진 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우리 수험생분들께 이 찹쌀떡 제일 좋습니다. 이게 영양도 가득한 찹쌀떡. 네, 빵준서 찹쌀떡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뭔가 좀 사육당하는 기분이에요. 왜? 밥 먹고 찹쌀떡 먹고 콜라까지 주시니까 얘 먹고 가서 자야 될 것 같아. 뭐 다 먹었네. 아유, 어떻게 뭐 입시 때 기억나세요? 입시 때? 20대 기억나죠. 기억나? 난 기억이 끝나고 뭐 술 먹으러 가고 그런 분들. 그냥 뭐 끝나고 뭐 부모님하고 그냥 저는 그때 뭐 아직 졸업을 안 했으니까 그냥 뭐 한두 잔 정도만 주셔서 수고했다. 먹어봤습니다. 네.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도요. 왜냐하면 제가 뭐 고등학교 때는 아니고 음. 중학교 때 이제 연합고사를 보잖아요. 그 연합고사 보고 부모님 심부름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거든요. 아이고. 제가. 아이고. 병원에 수개월 동안 입원하고 있었던 때가 그때였기 때문에 이제 그때 약간 충격으로 조신하게. 현역이 교통사고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뭐 나는 많이 교통사고는 그때 크게 한번 당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이제 사고는 거의 안 났거든요. 근데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 접촉사고 이게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 와서 들이받는 겁니다. 아, 그래요? 사실 그 중학교 당하시는 때도 교통사고가 이게 와서 들이받은 거였거든요. 세 말이야. 아니, 와서 그렇게 많이 들이받아. 그 사람은 안 그런데 차들이 이렇게 우리 동기 형을 무시해요.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 우리 동기 형. 예. 얼마나 웃겨 봤으면 자기 차가 주인을 버리고 갔잖아. 예전에 그렇지. 아침에 일어나는데 자기 차를 어디다 뒀는지 대리를 불러서 오긴 왔는데, 예. 그랬던 기억이 있었죠. 네. 저는요, 얼마나 라디오를 좋아했는지, 다음 날인가, 그 당일이었나,
CBS가 종로 5가에 사옥이 또 있었는데 있었죠 옛날에. 목동으로 이사 간 날에 대학 입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픈 세레머니를 했는데 그 공개 방송. 그 구경하러 갔어 혼자서. 아, 수능 날이요? 수능 아니 그 학력고사. 학력고사 날? 끝나고 아마 그날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공개 방송도 보고 CBS를 워낙 열심히 들어가지고 AM밖에 없었던 방송이었는데 가서 구경했던 기억이 나고 그 이제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알게 된 분들이 계신데 CBS에서 초대형 방송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프로그램 이름도 기억하는데 세월 따라 노래 따라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뭐 흘러간 옛 노래를 저녁 6시부터 6시 반까지 방송을 했어요. 30분짜리네. 네. 당시 그런 프로가 많았어. 네. 그 진행자가 그 하숙생 부른 최희준 선생. 아. 인생 아기내기 이랬던 네. 최희준 선생. 네. 그 양반이 그 입시 후기대 입시가 후기대 입시가 이제 다음 날이야. 91년이었어요. 91년 후기대 입시 그 전날 저녁 6시부터 6시 반까지 방송되는 건데 이 최희준 선생이 바빠가지고 녹음을 했나 봐. 근데 오후 들어서 긴급한 소식이 전해지기를 서울신학대에서 그 후기대 입시 시험 문제가 유출된 거예요. 전대미문의 사건이 난 거죠. 그래서 입시가 취소됐어요. 근데 미리 녹음을 해놨는데 깜빡하고 내일 후기대 입시죠? 선생님 여러분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녹음으로 나갔지. 그때 대형 방송사고가 났어요. 그 전대미문의 사고에 의해서 전대미문의 방송사고는 아니지만 큰 사고였지.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방송을 열심히 들었으면 제가 그러게요. 예, 꿈을 이루신 것 같아요, 약간. 어떤? 그때부터 방송을 좋아하고 그렇게 다 찾아 들으셨는데 지금 그렇죠. 꿈을 이렇게, 이뤘죠. 네, 방송을 만드시고. 꿈을 다 그리고 이뤘고 이제 잃었죠. 이루고 잃었다. 잃었어요.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도. 예, 꿈을 잃었습니다. 이루었고 잃었어요. 원래 예. 줬다 뺏는 게 제일 나쁜 건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드림 컴트루가 중요해. 네. 네, 그렇죠. 일단은 정말. 이렇다. 드림 컴드 트루. 그래요. 자, 정말 3일 카레 광고가 더 좋습니다. 네, 방송 3일 카레 출연보다. 좋죠. 예, 예. 자, 김묘성 기자님 뭐 또 더 네. 하실 얘기 있습니까? 아까 전에 그러면 그 한화 불꽃 축제 나온 김에 어, 한번 네네. 그냥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되게 짧은 건데요. 음. 그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됐네. 한화, 네, 한화. 한국화약. 옛날에 네. 한국화약이었어요. 그렇죠. 네. 김승현 회장의. 이게 지금 언제 나온 기사냐면요. 11월 1일에 나온 거예요. 11월 1일. 그러니까 참사가 며칠 안 지난 시점이었죠. 그때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델리에서 100만 명 몰린 불꽃 축제 안전 매뉴얼 보니 6개월 전 전담팀 그리고 시뮬레이션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뭐냐면 그 세계 불꽃 축제는 안 그랬다. 한화가 준비한 거는 20년간 동일 장소에서 운영을 했고 안전관리의 노하우가 축적이 됐고 서울시 경찰들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응했고 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화에 대한 한화는 잘했다 라는 내용이 참 냄새가 난다. 모든 문장마다 주식회사 하나는 주식회사 하나는 주식회사 하나는 계속 뭘 잘해왔다. 관계기관과 행사전까지 지속적으로 소통했고 안전계획 수립했고 전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한화 뭐 불꽃 축제는 이랬는데 지금 이태원의 그 12구 참사에서는 뭔가 좀 안 이루어졌다든지 뭔가 비교 분석이라든지 이것 아니에요. 그냥 그냥 하나만 띄우는. 하나는 주식회사 하나는 할로윈 축제가 뭐 올해 처음 열리는 것도 아니고 매해 열렸고 그때마다 경찰이 잘 대응했고 뭐 불꽃 축제하고 차이점을 찾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결국은 하나로부터 뭔가 좀 이 난국에 뭐 광고를 땡길 목적으로 한화에게 그 굉장히 호감을 살 그런 기사를 쓴 것인가. 저도 이 기사가 어떤 언론으로서 저널리즘적으로 뭔가 좀 순수성을 인정받으려면 맨 마지막에 네. 쭉 한화를 칭찬했다. 주식회사 한화는 야구는 엉망이다.
그래도 한마디 넣으면은 야 이게 하나를 빨아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 팬들 민감해. 죄송합니다. 야구와 스포츠에 지금 야구와 기업은 분리해 달라고. 제일 그 민감도가 높은 프로구단 그 네. 중에 하나가 한화하고 롯데. 롯데. 아 그래요. 와, 민감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사고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 저기 LG는 올해 어떻게 됐어요? 감독 LG? 바뀌었습니다. 네. LG가 이승엽 감독이 갔었나요? 두산으로. 두산인가? 두산, 예. 두산. 네네. 그래요. 다 야구는 다 모르는 걸로. 아니 LG는 사실 제가 LG 팬인데 아하. 그 가을 야구를 못 본 지 한 10년 지난 시점부터는 네. 그 팀이 존속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야구에 관심을 끊었는데 저도 사실 야구에 원래 좀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저 말고 와이프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선수가 생긴 거 아닙니까? 아니요. 갑자기 키움을 그렇게 응원을 하는 거예요. 키움. 그래서 아니 왜 밑도 끝도 없이 키움을 응원하냐? 우리 동네니까. 가깝잖아요, 거기. 예. 아 구로동 고척동. 고척동 그래요? 고척돔이 있거든요. 고척돔이 그쵸. 있었죠. 저는 사실 동네 팀을 응원해야 된다면서. 동네 팀이구나. 저는 사실 야구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아하. 네. 근데 제가 이제 응원하던 팀을 SSG가 인수를 그래서 그러셨군요. 정용진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야구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SSG의 SK 때 정말 좋아했는데. SSG의 마스코트가 멸치란 소문이 있더군요. 멸치요? 왜요? 멸공에 뭐 MSG도 아니고. 멸공. 멸콩. 네네네. 멸콩.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저기 뭐 야구 얘기가 왜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한화. 그 기사가 어느 매체예요? 2대1입니다. 2대1이. 야, 2대1이. 이거 보면 2대1이한테 내가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그냥 치킨이나 튀겨. 치킨이나 튀기라. 거기 BHC BBQ인가? 저 무슨 경기과학인가 경기화학인가 뭐 있어요 거기. 그 회사가 2대1이가 저거야. 그 저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하고 같은 회사야. 치킨이나 튀겨.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은 아니 그 KFC 가면 항상 그 있어요. 2대1을 공짜로 가져가라고 하는 거야. 있습니다. 예. 몰랐네요. 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정말 야 이렇게 망가졌구나. 이렇게 해야 얘네들이 돈을 벌고 밥을 먹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예. 치킨이나 튀겼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은. 네. 그냥 그렇죠. 이게 사실 이렇게 100만이 모였던 그런 불꽃 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없었으니까 그때와 좀 비교를 해서 왜 이번에는 이런 대책이 없었냐 이런 얘기를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굳이 이렇게 비교 분석은 전혀 없습니다. 그 서울시의 그 불꽃 놀이를 볼 수 있는 곳이 다 그 불꽃 축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좁은 골목이었다고. 그럼요. 비교할 그 수가 어떻게 없죠. 비교가 가능해 그게. 아이고 정말 참 너무 부끄럽다. 진짜 2대1이 뭐냐 이게 도대체. 응? 치킨은 잘 튀기면 만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냥 네 그래 지금 아이고, 그림을 또 네. 보여주시네. 기사를 튀겨버렸네. 빠릅니다. 우리 오, PD. 빠릅니다. 네. 오. 그래서 KFC 갈 때마다 저 신문을 그냥 보는데 지금 봐요, 신문을 또?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신문을 지켜보는 보시는 거. 중이세요? 아니면 햄버거를 보시는 중이세요? 네 그래요. 네.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예 신문. 네. 그래요. 마음에 불을 지르네. 저 사실은 빵으로 겹치는 것보다는 치킨으로 덮는. 그렇게 반대로. 네. 맛있어요. 있어요. 예. 네, 치킨은 예. 그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남녀가 첫 데이트할 때 저런 걸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 진짜? 왜요? 네? 왜요? 왜냐면 그래야 빨리 이 경계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부각스럽게 약간. 치킨도 얼굴에. 그럼요. 아, 네. 경계도 무너지고 신뢰도 무너지고 애정도 설렘도 무너지고. 없어지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야 하나 진짜 네. 하나가 2대1에 얼마나 광고했는지도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하나가 그랬다고 잘했다고 자주 풀어다 사줘야 되나? 근데 이제 우리 저 어떻게 해야 되는 언론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게 연초에 계획을 하잖아요. 연초에 다 계획이 됩니다. A 기업, B 기업, C 기업 각각 얼마씩.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기분 좋은 기사 써주면은 광고가 이제 집행이 되긴 하겠지만은 뒤에 걸 앞으로 끌어온다 사실 뿐이지. 아랫배 빼서 윗돈 네네네. 되는 그런 거죠. 뭐 그런 건데 그런 거니까
적당히 하라고. 아유, 제가 언론의 그 체신이란 게 있지 말이죠. 예.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저도 이번 참사 관련된 보도 하나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뭐 이 기사를 좀 대표적으로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기사들이 꽤나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뭐냐면 그 여론조사 관련된 보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뭐 지난주 주말쯤에서 이제 여론조사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이번 여론조사를 놓고 이번 참사와 연결을 지어서 뭐 시점상 이제 참사에 영향을 받는 여론조사일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참사와 좀 연결을 지어서 이제 해석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단 가져온 기사는 이 중앙일보 보도였는데 회자가 많이 됐더라고요. 네, 이 제목이 뭐냐면 세월호 때와 다르다. 이태원 참사의 그러니까 윤석열 그리고 여당 지지율 추락 없는 이유. 네, 이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이제 리얼미터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을 하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1%포인트 정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민주당도 1%포인트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 이태원 참사를 제2의 세월호 참사라고 군부를 떼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먹히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중앙일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월호 참사 직후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6.8%포인트가 떨어졌고, 또 새누리당은 4.7%포인트가 떨어졌고 반면에 계속 하락하던 민주당은 1.2%포인트가 상승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랑 좀 비교해 보면은 하락폭이 크지 않고 또 민주당도 같이 떨어진 거 보면은 이른바 이제 그 이번 이태원 참사를 정쟁으로 만들려는 그런 민주당의 시도는 실패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점을 들어서 좀 중앙일보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이번 참사가 영향이 없는 이유를 이제 몇 가지 꼽습니다. 그 원인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번 참사가 정부 여당의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답답합니다. 네. 아니, 네. 그 분석이 그거예요? 네, 분석이에요. 네. 지가 뭔데 그런 분석을 합니까? 중앙일보래. 네. 그 뇌피셜 아니에요? 뇌피셜이죠. 그렇죠. 아니 그걸 광장에 나와서 윤석열 퇴진하라 책임지고 퇴진하라 그 사람들은 농담을 하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뭐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는 이제 민주당이나 뭐 이런 정권 비판 세력들이 모여서 하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노골적인 의견을 할 때는 이런 주장이 있다. 그쵸. 뭐 말을 그 빌려오든지. 비슷한 말, 예. 그 비슷한 말 한 사람 누구를 아무개는 그 더블 코테이션으로 뭐라고 말했다 이렇게 가는데 요즘엔 아예 대놓고 주장을 하네. 뭐 물론 이제 전문가 얘기가 뒤에 있습니다만, 근데 그 전문가 얘기도 사실 이분의 그 전체적인 얘기랑은 잘 안 맞는 분석을 좀 중앙일보가 안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참사가 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고, 이 두 번째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직후에 바로 지시 사항을 내렸고 동선이 이제 분초 단위로 공개되는 등 대응 속도가 빨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북한에서 지금 저 난리를 피고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 네 번째는 이제 진보 단체의 자극적인 선동이 잘 먹히지 않는다. 이걸 이제 원인으로 꼽았어요. 완전히 이제 아주 뇌피셜로 아주 찜을 쪄 먹었네. 중앙일보 기자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로이터와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BBC를 좀 보라고. 그렇지. 네. 저는 이 중앙일보의 분석을 세 글자로 줄이면 개소리 좀 줄이고 싶은데 예. 일단 첫 번째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신속하게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현장에 기동대가 도착한 것이 참사 이후 1시간 정도나 뒤에 네. 있었던 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워낙 사람이 많긴 했지만 어쨌든 제대로 대응이 안 됐다라는 거고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내려왔을 때도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청장이 이 사태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잠시 제가 좀 여러 그 네트워크를 좀 동원해서 아니 어떻게 경찰하고 행안부 장관보다도 대통령이 먼저 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뭐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듣기로는 서초동 집에 있었던 걸로 이제 뭐 나오고 있죠. 알려져 그렇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먼저 할 수 있는가? 아크로비스타가 아무리 높다 한들 망원경으로 이태원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여러 네트워크를 돌려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몰라요. 이분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 그날 그 마약 네. 마약 수사한다고 뭐 수사관 50명이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사관만 갔느냐? 아니야. 기자들도 갔다는 거지. 기자들 갔죠. 네. 예. 같죠. 기자들에게 미션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마약을 탁 잡으면은 찍어라, 촬영해라, 기사로 써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현장에서 마약 사범을 잡기는커녕 엄청난 참사가 벌어졌잖아. 그래서 윤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모 언론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실 겁니다. 그 언론이 윤 쪽에다가 먼저 정보를 준 게 아닌가. 그래서 경찰청장도 행안부 장관도 받지 못한 보고를 윤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세요. 참사나고 이제 현장에서 소방서장이 인터뷰할 때, 기자회견할 때 마약 사범에 의한 것이냐. 그 질문 이런 나왔죠.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자들은 지금 머릿속에 마약 이 키워드, 이 해시태그로 지금 현장에 있었단 말이지. 그 압사인데 마약을 먼저 물어봤던 게 뭐냐면은 현장에 자기들이 이제 홍보하려고, 또 이거를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의 치안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 기자들을 동원한 것 아닌가. 실제로 누구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SBS하고 얘기해가지고 무질서한 할로윈 축제의 실상을 보여주고자 SBS하고 모닝와이드랑 네.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미리 그렇게 보상회사에서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는 문건이 있죠. 야, 그러니까 검찰은 그 이태원 할로윈 축제의 마약 범죄 연루, 그리고 용산구청은 이태원 할로윈 축제의 무질서. 이거를 들춰내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모인 분들을 다 우범자로 만들려고 키를 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은 할로윈 축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천공 스승님의 뜻을 뭔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그 국민 여론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축제를 없애려고 한 것 아닌가. 이런 좀 추측에 추측을 더하자면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김효성 기자가 언급했던 월스트리트 저널 그 기사 있잖아요. 네. 메이드를 변질이라고 의도적으로 왜곡 번역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인 의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고 또 하나 플러스 제가 열린 토론에서도 잠깐 얘기한 건데 헬로윈에 대한 이 보수 언론들의 지독한 편견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깔려 있어요. 왜 그렇지? 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미자라면 똥도 귀하게 여기는 이 수구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할로윈 축제를 이렇게 반대를 해? 메이드 인 USA가 아닌가 보죠. 그렇죠. 그게 USA가 아니야? 에서 네, 유래된. 실- 네. kelt족. 종교적인 그렇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근데 사실 켈트족 보수 기독교가 또 싫어하니까. 싫어하죠. 켈트족이라고 해도 좀 영국권 그렇죠. 문화인데. 영미권인데. 예? 아일랜드 분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천공이 싫어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보수 기독교계가 동성애는 반대도 할로윈 축제 그건 정말 절대 반대 이러진 않았어요 사실은. 진짜 반대할 것 같으면은 그 퀴어 축제 할 때 그 맞은편에서 주여 하면서 반대 집회를 여는 그런 정도나 돼야 사실 개신교계에서 반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 할로윈 축제를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심하게 이중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평소에 안 들었어. 근데 흔히 말해서 난 이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만 MZ 세대와 요즘 젊은이들이 그 할로윈 축제에 굉장히 이게 들떠 있죠. 들떠 있고 굉장히 거기 우리 예전에 젊었을 때 크리스마스 하는 것처럼 맞아요. 할로윈 축제에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근저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거죠. 야, 난 할로윈 축제가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이 다 먹을 때까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무슨 꽃갈 모자, 네. 긴 꽃갈 모자. 난 처음에 왜 자동차 사고 나면은 그 앞에다 갖다 놓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아, 꽃갈 네. 얘가 왜 이걸 쓰고 있나 그랬다고 처음에는. 아, 그 정도로 긴. 그건 좀 심한데. 아니, 제가 몰랐어요, 나는. 많이 컸다는 건데. 예, 글쎄. 그게 뭔지 전혀 몰랐는데, 할로윈 축제라서 뭐 이걸 썼다고 그래서, 이거 뭐 재밌는 축제구나. 뭐 어느 유치원에서 이거 기획했나? 그랬다고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유서 깊은 건 줄 몰랐어, 사실은. 예. 어쨌든, 천공이 이렇게 싫어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 언젠가는 윤석열도 반대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분들이 있더라고. 4년 전에 이미 할로윈 축제를 반대했었대. 아, 우리 천공이. 천공 선생께서. 아이고. 그걸 또 다시 올리지 않았나요? 그 영상. 다시 올렸나 봐. 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러더니 이 아이들의 희생을 보람되게 해야 된다. 이런 개소리를 네. 또 시전하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책임은 정부에게 없다. 이 책임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죽음을 보람되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명성교회 김사만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표절하나? 하긴 신도도 표절하는데, 그 스승도 표절하는 건 뭐 어색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참 하여튼 골 때리는 일입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 중앙일보에서 막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조선 중앙이 아주 대놓고 윤석열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로 나서네요. 지금 예. 조선일보도 그렇고, 뭐 그거는 이제 선배께서 얘기해 주시겠지만, 뭐 중앙일보도 그렇고 계속 이 화살을 지금 정권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글쎄 있는데. 말이야. 예. 근데 어쨌든 이 중앙일보의 지지율 분석 기사는 다 떠나서 지금 애초에 지금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 당시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하고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폭락한 건 사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윤석열보다 높았습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황이야. 네. 지금 더 안 떨어졌다고 와 이거 국민들이 뭐 세월호 때하고 다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거예요. 그렇죠. 어? 네. 아니 수치를 비교를 해봐야지. 아니 뭐 나라가 망해도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분이 있을 정도인데 그런 분들이 30%는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사 이전에 지지도가 57.9%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6.8%가 떨어졌어도 50%가 넘었었어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30%를 밑돌거나 아니면 살짝 넘거나 이 정도인데 29%였죠. 저 한국갤럽은. 네. 그렇죠. 이 말은 이미 중도층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전통적인 지지층만 붙잡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1에서 3%포인트 왔다 갔다 한다고 한들 지금부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지지율이거든요. 네. 또 게다가 정부가 대응을 잘해서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여기서 전체 응답자의 73.1%가 이번 참사의 책임은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한 민주당 지지층 혹은 중도층은 정부의 대응을 엉망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포인트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는 뭐 이미 실패했다, 부당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게 굉장히 좀 부끄럽죠. 이 중앙일보의 보도가. 네, 어쨌든 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 조선 중앙을 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나 봐요. 줄어드는 건 확실합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이제 고정 지지층,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으로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에게 호응을 얻을 기사만 이렇게 열심히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무대. 과거에는 그래도 조중동도 중도층 더 나가서는 진보층들까지 고려를 해서 기사를 썼다고. 근데 지금은 읽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고정 지지층 그들에게만 호응이 될 만한 기사를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포털에서
포털에서 결국 이 기사들이 주로 노출될 텐데 포털 중에 이 지금 촛불 들고 나오는 시민들 그들을 대변하는 매체는 내가 봤을 때 오마이뉴스밖에 없어요. MBC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 MBC도 뭐 중도적 위치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한겨레 경향은 뭐 정의당보가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너무 이게 포털에 전송되는 언론들이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아주 정말 굉장한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외신에게 좀 더 귀 기울이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트위터에서 안 되는 영어지만 영어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물론 그렇다고 제가 영작을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한글로 써요.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가지고 써. 그러면 또 영어로 뜰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또 이대로 올리면 또 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럴 수 그래서 있어요. 그 영어로 번역된 거를 다시 뒤집어서 한글로 구글 번역을 돌려서. 돌려서 보면은 그러면 엉뚱한 번역이 됐을 가능성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트위터 하나를 전부 치듯이 이렇게 뒤집었다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한 3개 올렸습니다. 네. 예, 그래요. 있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의 어떤 한국의 상황을 알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그런 코멘트로 알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제 긴급하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해킹당한 것 같다. 엉망진창인 영어가 올라오고 있다. 예. 한글로 올리시는 게 우리나라에 많은 지국들이 있잖아요. 예, 그 예. 기자들이 한국말 잘할 텐데. 아니, 근데 외신 기자분들이 이거 보면서 뭐라는 거야?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네. 않아요. 아니, 그 구글 번역기가 많이 좋아졌어. 좋아졌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글로 쓰고 번역이 된 걸 다시 한번 뒤집어서 해서 그 제대로 한글로 번역이 되면은 그건 올려도 돼. 대략. 예. 지금 목이 또 길게 하셨네요, 엄청. 길게 썼습니다. 예. 이야. 지금 왔다 갔다 3번 뒤집은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기 맨 아래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늘부터 시작했다. 그러네요. 예. 나는 이제 영어로 쓸 것이다. 물론 나의 영어 실력은 베리 위크하다. 베리 위크다. 예. 쓰기 아니어서 다행이네. 베리 위크다. My English very sick. 그래요. 그리고 영어 좀 아시는 분들한테 내가 좀 쪽팔린다. 뭐 그런 취지로 근데 썼습니다. 예. 그래. 표현을 아니, 근데 하기 이게 내가 중요하죠. 영작한 건 아니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영어 실력이 베리식합니다. 예. 그 말씀을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 미국 영어를 쓰시는 분들이 뭐 이제 우리나라 말로 뭐 트윗 같은 거 올려질 때 뭐 글자 좀 틀리고 맞아요. 문법이 좀 어긋나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통하잖아요. 한덕수 총리의 외신 기자 간담회를 처음부터 풀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한덕수 총리가 영어로 하려고 할 때 네. 거기 외신 기자들이 한국말로 하라고 그런데도 영어를 써요. 대한민국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예, 그래요. 지가 주미대사 한번 했다 이거지, 뭐. 예. 아유. 한더스 잉글리시 베리 식 투. 정말 맞아. 뭐 썰렁한 농담이 나고 진짜. 말이죠. 아유, 좀 부끄럽습니다, 정말. 우리 덕수 형. 근데 예. 농담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비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그쵸. 그런 데서 저런 얘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 아픈 분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픈 분 같아요. 예. 자, 우리 그 민동기 기자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저도 이제 참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안 나왔던 것 중에 몇 가지만 좀 찝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예전에 제가 지난주에 음. 세월호 참사와 비교했을 때 음. 그나마 음.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세월호 참사는 거의 보도 참사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최악의 보도였다. 근데 거기가 기준점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평가를 하자면 조금 나았다. 근데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있잖아요. 네. 참사 당일 그때 용산 소방서장하고 용산 경찰서 형사과장이 그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거든요. 네. 10월 30일 오전에 그거 아직 돌아다닙니다. 음. 예. 근데 그 돌아다닐 때 풀 영상을 뭐 지금부터 지웠을 수도 있겠는데 보신 분들은
기자들,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전혀 안 바뀌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김용민 이사장이 얘기했던 갑자기 마약 얘기가 나옵니다. 질문을 하는데 그 용산 소방서장하고 용산 경찰서 형사과장이 지금은 인명 구조와 피해 수습이 최우선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 기자들은 마약을 묻고 갑자기 가스 누출 연관성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응답 그 과정을 보면 되게 뭐가 안 맞아요. 황당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뒤에 또 기자들이 뭘 묻냐면 클럽 지하에서 피해자가 발견됐다는데 왜 신원 확인이 안 되냐 뭐 계속 물어요. 네. 그러니까 용산 소방서장하고 형사과장, 경찰서 형사과장은 계속해서 지금은 피해 수습 이게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이제 약간 짜증을 내놔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 기자가 그러면 우리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확인 가능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따져요. 그 기자가. 네. 더 황당한 건 뭔지 압니까? 뭘 이렇게 들고 브리핑을 하잖아요. 기자가 딱 그래. 그 들고 있는 거, 그거 거기 숫자 적힌 거라도 읽으시라고. 딱 이틀로 얘기해요. 거기서 그 화를 내 지가 뭔데? 네. 어? 그리고 정말 이거는 저도 아직 누군지 모르는데 마이크를 진 그 공무원들 관등성명 있잖아요. 관등성명 대라고. 김문수 기자구나. 네, 김문수 기자인데요. 그거는 나는 김문수인데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관등성명 밝히라고 요구한 기자는 자기 이름 소속 안 밝혔어요. 어디서 갑질이야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현장에 야, 네가 그 언론사에 취업했다 뿐이지. 네가 왜 갑질을 해 공직자들한테? 근데 거기 현장에 파견됐던 기자들의 예. 제가 알기로는 연차가 이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뭘까?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그러면 세월호 참사 때 나름 그때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때 취재를 했던 기자들은 이제는 몇 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약간 허리급, 최소한 팀장 이 정도, 차장 이 정도는 달고 있을 텐데 네. 이 기자가 아닌 그 아래 연차 기자들이 현장에서 저렇게 얘기를, 물론 일부이긴 합니다. 얘기를 할 정도면은 결국에 세월호 참사 때 반성했다고 하는 기자들이 이게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혹은 반성은 그때 반성이고 지금은 또 포털에 기대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지. 뭐 이런 건가. 반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나는 반성한 언론사가 딱 하나 MBC밖에 없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MBC는 이번에 그 터무니없는 보도 참사가 없잖아요. 예. 어쨌든 참 그 당시 그러니까 얘네들은 마약에 꽂혀가지고 오늘 마약 관련해서 뭐 센 거 나온다. 그 참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압사 사고가 났음에도 마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 아마도 저는 이런 젊은 기자들이 지금 검찰 등 현 정부의 어떤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기들은 마약 취재하러 나갔는데 마약 얘기는 없고 압사 얘기만 있으니까 그래서 짜증난 게 아닐까 혹시? 자기 눈앞에서 그 압사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질문이 가능할까요? 그 압사도 뭐 마약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예. 뭐 완전히 마약에 지금 뽕 맞았어. 한마디로 얘기했어. 응? 굳이 뭐 상황을 한번 뭐 이해를 해보자면 뭐 본인들이 그 취재를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벌어진 참사에 좀 뭔가 본인들도 제대로 질문이 준비가 안 됐고 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 질문이 아무리 좀 황당하고 뭐 같아도 궁금한 건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좀 전에 또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자꾸 우리나라 기자들은 그 뭔가 자신의 태도로 강한 척을. 자신의 그런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뭔가 뭐랄까 뭐 예전에도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좀 부당하고 뭐 굳이 기자들이 지켜지지 않아도 될 거에 대해서는 크게 저항하지 않는데
정작 좀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를 본인이 취함으로써 좀 그렇게 본인의 존재 가치를 보이려고 하는 좀 그런 습성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60년대, 70년대 그 이제 일선 기자로 일했던 그 우리 노털들, 영감님들 내가 많이 또 모셨잖아요. 그 뭐 물론 이제 그 어떤 한 회사에서 간부로 모신 적도 있고 뭐 두루두루 이제 뭐 언론계 인연으로 알게 된 분들이 있는데 야, 60년대, 70년대 일선 기자로 있었던 분들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경찰서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갔다. 이게 2명이고 서울시장에 1명이 있었어. 서울시장실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갔다. 또 하나는 무슨 장관실이었는데 그 장관실, 시장실, 청장실, 그 서장실 뻥 하고 발 차고 들어갔다. 이거를 자랑을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는 아니 그 축구 선수 하시지 뭐 그렇게 네, 발찬 걸 이렇게 너무 좋아하세요. 심지어 제가 한 2년 차 때였나? 음. 미디어오늘 몇몇 선배가 음. 야 방송사 본부장실 들어갈 때는 발로 차고 들어가. 형님 본부장이야. 아니 그러려고. 그래서 그러시는 거야. 네. 그 내가 분위기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 네. 왜요? 그랬다가 뒤지게 혼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 이사장실은 철문입니다. 아 발로 차.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문입니다. 예. 근데 네. 그 참사 현장에서 그 질문도 그랬지만 네. 세월호 참사 거치면서 음. 재난준칙 보도를 만들었잖아요. 음. 그 준칙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때 뭐 하지 마라. 예. 그래서 최소한 이게 참사라는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언론사 데스크들이 연차가 낮은 기자를 현장에 내보낼 때라도 자 이거는 일반적인 사건 사고 상황이 아니다. 참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보도 준칙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정도는 하고 내보내야죠. 네, 형님, 내가 일선에 또 지금 데스크로 있는 사람하고 얼마 전에 대화를 나눴는데, 분이 방송 열심히 본대. 그래서 후배들 교육을 너무 열심히 안 한다. 뭐 이런 지적들을 많이 듣는데, 그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요즘 MZ 세대들은 막 그렇게 훈육하고 가르치다가 그냥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걔네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또 오늘 데스크의 현실이다.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 미디어널도 보도를 했더라고. 서초경찰서에서 기자들한테 문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유가족분들이 힘들어하니까 취재들 좀 자제해주기 바란다. 그거는 이미 세월호 참사 때, 그 유가족 붙어가지고 그렇게 취재하지 말자고 기자들이 다짐을 해서 보도 준칙이 나온 거거든요? 그거 이번에 다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실질적인 권력인 이제 고위 검사들 그들이 더 친하지 데스크들은 친하지 않습니다. 예. 참 데스크들이 참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는 건 분명한데 언론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따끔하게 야단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사표 쓰면 수리하세요. 그렇게 근본도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사표, 다네! 근데 자기 혼자 남아. 자기가 기사 쓰고, 자기가. 경찰서 가야 좋아, 그럼 나도 낸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날라고 합니다.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제가. 예. 아유.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예전에 김영삼 정부 때는 네. 뭐 정말 날마다 사고 아니었습니까? 장난 아니었죠. 전 영원히 잊지 못하는 게 성수대교 네. 붕괴 사고가 나던 그 주간. 네. 그 주간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그때 YS가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는데 네, 그랬죠. 팝업 창으로 지금 충주호 유람선이 불타는 그때 그랬구나. 그 성수대교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데 아이고. 충주 유람선에서 또 많은 분들 돌아가셨지 그때. 그때 그게 별 걱정이 얘기가 나네. 다 났어요. 나라가 무너진다. 뭐 그때부터. 그래서 YS가 이제 하다 못해가지고 이제 박정희 정부 때그 날림 부실공사 이것 때문에 내가 집권하는 시기에 대기가 몽땅 터져가지고 내가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국민들이 그게 동의가 됩니까? 아무도 안 동의가 안 먹혔죠. 하죠. 도리어 네. 죽은 박정희가 살아나왔어.
박근혜가 이제 YS 말기에 정치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때군요. 특히 이제 2005년 그 4월이었을 겁니다. 2005년이 아니지 95년 4월. 제가 그때 이 군복무 훈련 마치고 공익근무요원은 한 달만 부대 생활하고 네. 나옵니다. 나오던 날 보니까 대구 지하철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기억나실 맞아. 거야. 아마. 그때도 그때죠. 근데 그때 지방선거가 한 2달 남겨놓은 상황이었다고. 게다가 대구가 네. 당시에는 신한국당, 우리 YS의 신한국당 그쵸. 말고 경쟁당이 자민련이 막 뜨고 있었거든. 네. 신한국당에서 김종필 등 이 구인사들, 과거 인사들을 다 몰아내서 그 사람들이 자민련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또 막 선거운동하는데 대구에서 대참사가 난 거야. 그때 KBS는 전혀 보도를 안 했습니다. 고교야구를 그냥 중계방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당시에 막 어떤 분이 어떻게 참사가 났는데 보도를 안 하냐고, 뉴스 속보를 안 하냐고. KBS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잖아요. 코리안 베이스볼 시스템으로 이름 바꾸라고 항의 전화 갖고 MBC라고 별 수 있나? MBC가 그때 이제 가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그 김지수 씨하고 그 누구야 신은경 씨가 사회를 봤어요 그때. 예. 그때 이제 두 분이 그 쇼 프로를 하고 있는데 네. 쇼 프로 와중에 최초로 어. 그 사고를 언급한 거야. 뉴스 속보 이런 거 전혀 없이. 뭐라고 했냐면은 김지수 씨가 오늘 아침 대구시 가스 폭발로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으신 대구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아무쪼록 용기를 잃지 마시고 살짝 웃으면서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를 부탁합니다. 이게 MBC가 최초로 이야. 저녁에 쇼 프로에서 처음 언급한 거예요. 이게. 그런 심각하다. 기가 막힌 시대가 있었어. 기가 완전 막히네. 언론이 정치에 완전히 질식하던 그런 시대였죠. 예, 그게 다 보수 정당 집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윤석열이가 집권해서 참사가 일어나면은 그 당한 사람들만 억울해진다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예, 지금 근원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지금 보세요. 책임지는 놈 한 놈 없잖아요. 지금 아마 책임지게 하겠지. 그러나 서울청장 정도 옷 벗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청장 옷 벗는 걸로 재발 방지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제2, 제3의 이런 12구 참사가 없으려면은 이게 애도의 정치화는 불가피하고 정치적 이 각성과 함께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자, 오늘 국물 없는 기자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한 시간 너무 유익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